자, 어카운팅에 비해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베이직은 조금 더 간단하실 거예요. 어카운팅이 훨씬 더 조금 복잡하고 약간 인티미데이트 좀 위압감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보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의외로 이것도 그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금융업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게 너무나도 요즘에 이제 금융업이 복잡해지고 상황들도 많고 인더스트리도 많고 막 법률도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융업이랑 뭐냐 하면은 그 본질을 조금 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은 회사가 있고 회사는 늘 돈을 투자를 받고 싶어 하고요. 그쵸? 예. 아까 봤지만 투자 받아서 뭐 유형자산도 사고 투자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투자를 늘 받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늘 투자할 곳을 찾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얘네는 채권 혹은 주식,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투자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예를 들면 채권이나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얘네는 그 대가로 원금 플러스 이자 혹은 배당, 그래서 요거를 뭔가 이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주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사실은 금융업이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요게 이제 금융업인 거죠.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채권으로 투자하거나 주식으로 투자하면은 우리 어카운팅 시간에 배운 대로 채권으로 투자했다면 라이빌리티에 돈이 꽂히게 될 거고, 에퀴티 주식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이쪽에 이제 돈이 꽂히게 되는 거고, 그걸로 회사가 투자도 하고 영업도 하고 등등등 회사가 이제 점점 성장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투자자들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보면요. 저희 파이낸셜 인베스터가 있고 스트래티직 인베스터, 프라이빗 인베스터. 줄여서 여기는 FI라고 불리고요. SI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현업에서는 프라이빗 인베스터는 그냥 뭐 개인 투자자라고 불립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파이낸셜 인베스터는 진짜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회사가 파이낸셜 인베스터예요. 우리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펀드, 무슨 자산운용, 헤지펀드, 사모펀드, 뭐 벤처 캐피탈. 참고로 이 바로 다음 장에서 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터라고 불리는 애들이고요.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는 전략적 투자자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저희 그 뉴진스가 하이브죠, 하이브. 하이브가 SM을 뭐 인수한다 혹은 SM의 지분을 사들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하이브가 이제 스트래티직 인베스터가 되어서 이 컴퍼니 SM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전략적인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든지 하는 등등의 전략적 목적이 있는 투자자, 스트래티직 인베스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빗 인베스터, 그래서 우리 개미 형님들 같은 경우 개미,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이런 경우 이제 프라이빗 인베스터라고 이제 불립니다. 물론 가끔은 프라이빗 인베스터가 파이낸셜 인베스터보다 크거나 훨씬 더 또 잘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그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를 받아서 기업이 성장하면은 이 기업이 또다시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금의 흐름이 이쪽으로 이제 다시 이들이 투자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이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금융업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서로 잘 만나가지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회사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셀 사이드, 우리 다른 말로는 보통은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래서 투자은행 혹은 한국어로는 증권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보통 이 셀 사이드 역할을 해주곤 합니다. 이들은 뭘 제공해 주냐면요, 얘네들이든 뭔가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M&A에 대한 자문, IPO에 대한 자문, 뭐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서로 뭐 소개도 시켜주고요. 아니면 리서치 리포트를 써가지고 서로에게 정보도 전달해 주고요. 이 회사를 홍보해 주기도 하고, 뭐 얘네들이 또 물어보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등등등,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 셀사이드라고 불리고요. 그러면은 그 대가로 요쪽이든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사이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바이사이드 인베스터들과 셀사이드와 그다음에 회사, 여기 세 개 팀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 금융업을 이루고 있고,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이제
모두가 기쁜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주가도 막 오르고요. 그쵸? 경기도 좋아지고요. 아무튼 금융업이란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금융업을 한 판으로 이제 조금 더 플레이어들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자금 조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자, 셀사이드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여러 개를 써드렸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래서 투자은행. 이제 셀사이드는 정의가 조금 뭐 책마다 그다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넓은 의미의 셀사이드 정의로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들어본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아마 셀사이드의 회사들일 거예요.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뭐 HSBC 다 들어보셨죠? 미래에셋, 삼성증권, 노무라증권, 또 뭐 있죠? 뭐 BNP 파리바, 크레딧 스위스, UBS 들어보신 회사들 거의 다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래서 셀사이드. 이들은 직접 투자하는 역할은 하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들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컴퍼니와 이따 오른쪽에 보게 될 바이사이드를 연결해주는 역할 혹은 자문해주는 역할로 이들은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고요. 물론 JP모건도 JP모건의 자산운용사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JP모건 세큐리티, 그래서 JP모건 증권사가 있고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고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다른 법인이 바이사이드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마찬가지예요. 골드만삭스가 있고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우리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래에셋 증권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있죠. 엄연히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셀사이드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게 훨씬 더 크죠. 네. JP모건 미래에셋 이게 이제 중추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셀사이드 플레이어 중에 누가 있냐면요. 저희 어카운팅 펌들이 있어요. KPMG라든지 딜로이트라든지 뭐 PwC라든지 무슨 회계법인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원래 이 회사들의 역할은 감사를 하는 역할이에요. 회계감사에 대해서 또 나중에 컨텐츠가 있을 예정인데 회계감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들은 보통 회계사들만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공인회계사라 그러죠. 그들이 이제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회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서비스를 확장을 하는 거죠. 회계뿐만 아니라 세금 서비스, 그래서 텍스 팀도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무 분석도 잘하고 회계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뭔가 M&A도 이제 뭔가 잘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카운팅 펌들도 이제 M&A에 대한 자문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인베스트먼트 투자은행들이랑 조금 영역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컨설팅, 우리 일반적인 전략 컨설팅도 얘네가 우리도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회계법인들, 특히 큰 회계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텍스라든지 그냥 일반 매니지먼트 컨설팅까지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요즘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전략 컨설팅만 하는 회사들도 있죠. 맥킨지, 그 다음에 BCG, 베인앤컴퍼니, 그 다음에 저희 에이티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보통 합니다. 요즘에는 컨설팅 회사들이요, 이런 일반 기업만 자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바이사이드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자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좋은 투자가 될지,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한 투자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도 이제 뭔가 좀 셀사이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블룸버그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블룸버그는 원래 뭐 하는 데냐면은 뭔가 데이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들에 대해서, 그 다음 모든 바이사이드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쫙 취합하는 거야. 심지어 셀사이드 데이터까지도. 네. 그 회사의 뭐 재무 실적이라든지 그 회사에 대한 수익률이라든지 그 회사의 주주들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이 데이터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 서비스가 놀라시겠지만 1년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구독료가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원래 제공하는 게 이제 블룸버그라는 회사고, 얘네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정보를 주는 역할이잖아요. 가운데서 정보를 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러면 애초에 정보를 줄 거면 우리 그냥 언론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블룸버그가 지금은 언론사까지도 있죠. 블룸버그 TV 채널도 있고, 그다음에 블룸버그 뭐 신문기사 같은 것도 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블룸버그, 그다음에 저희 뭐 캐피털 IQ라든지 로이터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팩셋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들도 셀사이드에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투자은행과는 역할이 많이 다르지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이사이드예요. 이제 이들은 진짜 쩐주들이죠. 진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투자를 하는 플레이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일단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애들은 보통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해서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가 이제 정의가 굉장히 또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의는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장 외에서 지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분 매입이 굉장히 큰 지분 매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LBO라 그러죠. 우리 LBO 굉장히 큰 차입금을 땡겨 가지고 기업 하나를 통째로 사서 그 기업을 열심히 불려 가지고 뭐 3년, 5년 뒤에 다시 기업을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PE라고 합니다. 요즘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가보신 분들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PE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열심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싯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P랑 유사한 플레이를 하는데 조금 더 초창기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벤처 캐피털이라고 하죠. VC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는 회사가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P랑 VC는 사실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그냥 초창기 투자냐, 그 다음에 약간 성숙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냐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보통 요거 투자할 정도의 자금은 되기 때문에 뭐 P가 VC를 같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개념적으로 나눠지는 개념입니다.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운용사도 뭔가 P, VC랑 어떻게 보면은 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자산운용사들은 그냥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을 운용한다는 뜻이잖아요. 자산운용은 돈을 모아놓고 어떤 식으로 자산을 운용할지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뭐 VC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따가 보게 될 헤지펀드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자산운용사들도 중요한 바이사이드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절대적인 사이즈로만 보면 이쪽이 제 생각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저희 뭐 T. 로우 프라이스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 무슨 자산운용 들어가는 회사들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반드시 뭐 주식뿐만 아니라 이들은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산운용, 혹은 뭐 인프라에 투자하는 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그런 회사들도 자산운용사들이 있습니다. 헤지펀드는요, 에셋 매니지먼트랑 헤지펀드랑 다른 점이 조금 이것도 구분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헤지펀드라고 하면은 조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걸 헤지펀드라고 불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건요, 레버리지. 그래서 뭔가 레버리지를 만땅으로 일으켜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수익이 났을 땐 진짜 대박나는 그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매도를 정말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애들을 보통 헤지펀드라고 불립니다. 조금 더 위험하고 좀 더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물론 얘네도 근데 얘네는 주로 이제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산운용사들은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지펀드가 조금 더 리스키한 투자지만 사실 여기도 얘네도 안전한 거 할 수도 있고요, 얘네도 위험한 거 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이 정도 개념으로 이 둘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은 대표적으로 이제 퍼블릭하게 뭔가 주식 시장에서 얘네들은 보통 플레이를 합니다. 물론 에셋 매니지먼트는 장 외에서도 이제 투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 자산운용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퍼블릭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다섯 번째로 펜션 펀드라 그래서요. NPS, 국민연금 같은 분들도 이제 열심히 투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연금 모아가지고 열심히 투자해서 굴려서 불려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펀드가 아마 국민연금 펀드일 거예요. 워낙 큰 돈을 운용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 안에도 이제 투자 전문가 분들이 다 고용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NPS는 또 간접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런 에셋 매니지먼트나 헤지펀드나 VC나 PE한테 돈을 쏴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투자하게끔 만들고,
그 대가로 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플레이도 이제 NPS는 워낙 크기 때문에 하고 있고, 뭐 싱가포르 국부 펀드라든지 뭐 캐나다 국부 펀드라든지 뭐 나라마다 굉장히 큰 펜션 펀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굉장히 큰 또 포션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고요. 보험사들도 우리가 잘 생각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큰 돈을 굴리곤 합니다. 예, 생명보험, 그 다음에 무슨 뭐 화재보험보다는 이제 생명보험이 보통 좀 크죠. 그래서 ING라든지 뭐 매트라이프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생명, 무슨 보험 이런 회사들도 큰 돈을 운영해야 되고요. 이들도 운영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프라이빗하게 하기도 하고, 퍼블릭하게 하기도 하고, 예, 보험사들도 바이사이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상업은행들, 커머셜 뱅크, 그러니까 상업은행이라 하면 그냥 일반 은행이죠. 뭐 KB든 신한은행이든 이런 은행들도 투자 역할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들도 바이사이드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PO들,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서 무슨 사학재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좋은 일하는 그런 공공기관들, 그 다음에 뭐 국제기구들 이런 데서 이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기부금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 수익을 내서 운영되는 그런 회사들, 회사는 아니죠. 그런 조직들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바이사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버드 같은 회사들은 워낙 그 인다우먼트 펀드가 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이들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그런 펀드인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PO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직접 투자가 될 수도 있죠. 지금 LVMH가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죠. 그래서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 그래서 개인이 투자자가 직접 바이사이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쪽은 이 앞에 4개는 이분법적으로 딱딱딱 뭔가 그 정의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느낌 정도로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좀 구분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이사이드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셀사이드는 오히려 회사 개수 자체는 좀 제한적입니다. 회사 자체는 제한적인데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은 보통 이제 셀사이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이사이드는 제가 유명한 애들만 가져와서 이렇게 좀 그래도 이름들이 알려진 회사들인데요. 바이사이드는 정말 이름 모르고 근데 또 돈도 많이 주고 또 수익률도 좋은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시시각각 또 생겨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께 금융업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셀사이드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한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사이드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왼쪽으로도 가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가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이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셀사이드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고요. 이직이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금융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보통 그쵸, 대학생 졸업하고는 잘 모를 거예요. 셀사이드 시작해서 나중에 옮겨가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셀사이드 좋은 점이 이름이, 여기는 이름이 좋잖아요. 타이틀이 있잖아요. 우리 마치 서울대 나오면은 평생 서울대생이 되는 것처럼 셀사이드에서 뭐 JP모건이나 이런 회사들 나오게 되면은 평생 그 타이틀이, 맥킨지 같은 회사들은 평생 그 타이틀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셀사이드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크게 셀사이드와 바이사이드, 그 다음에 컴퍼니, 얘네 3개가 모여서 금융업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일단은 그 정도,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